네, 안녕하세요. 이슬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상단은 제한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조금 탄력적인 상승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지수별로 차이가 있죠. 코스피보다는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인데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1,480억 원대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중심보다는 코스닥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이상 또 하락을 하게 되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계속해서 좀 반대 현상으로 가고 있느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우리 증시는 환율이 결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간밤에 지금 달러 약세로 이어진 점이 지금 원화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강세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지금 달러가 최고점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달러가 떨어질수록 원하는 강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몇 포인트 지금 하락을 하진 않았지만은 계속해서 조금 고점을 달려가던 게 어쨌든 조정이 나왔다라는 점, 그런 점들 때문에 현재 기관 쪽에서 코스피 저평가 종목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환율이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예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이제 어제보다는 그래도 한 8포인트 정도 가량 하락이 됐네요. 그래서 어제 1299달러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은 지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죠. 어찌됐든 이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50선까지는 좀 내려와야지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더 이상 1300 위로대만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꾸준히 이렇게 하향세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겠지만은 이러다 갑자기 또 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관점에서만 본다면 충분히 굉장히 좀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현상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우리가 완전히 안심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또 이제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달에 또 금리 인상을 대폭 인상을 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또 추가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 쪽에 또 이제 돈이 몰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달러가 안정하게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주식이나 환율이나 마찬가지로 기술적 조정은 당연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런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상황들이 좀 안정화가 돼서 진짜로 좀 안정기에 접어들 건지는 우리가 앞으로 시장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죠. 항상 지금 모든 이 연결고리, 먹이사슬이 금리 인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환율도 이 금리 인상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금리가 높기 때문에 안전자산 쪽으로 몰려가게 되겠죠. 은행 예금, 적금, 금 아니면은 이런 달러라든지 이쪽으로 자금 이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환율에 대한 어떤 상승을 일으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 부분들, 요거는 예전만큼은 어떤 시장에서 반응하는 거는 좀 민감도가 덜 하겠지만은 여전히 그래도 남아있다라는 점에서 경계심을 늦춰서는 좀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식품 물가나 이제 관련 이제 원자재 값 상승 부분들도 아직까지는 안정화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더 가시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은 항상 이런 악재들이 해소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좀 경계심은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오늘 반등 나왔다고 해서 이제 끝인가 보다 무조건적으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막연한 기대감인 거죠. 결국에 지수 자체는 시장 상황에 따라 움직일 수가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이런 시장 동향을 관찰하시는 게 좀 좋다라는 거 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마찬가지예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 지금 분할로 저가 매수하기에 좀 좋은 기회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관련 이제 이슈가 강한 종목이라든지 재료가 굉장히 강한 종목들만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포착이 됐을지 저희가 한번 좀 체크를 같이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같은 또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또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포착을 했을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게 해인이고요. 저희 테마형 AI에서 좀 잡아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장에서는 당연히 테마성 있는 종목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오전 10시 15분 42초경에 포착이 됐고요. 장중 최고 수익률이 지금 3.20%를 달성을 했습니다. 요 해인 같은 경우에는 뭐 굴착기라든지 불도저를 이제 공급하고 납품하는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건설기계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건설기계 관련주들이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좀 엮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러한 이유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지금 원래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만 원래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EU에서 현재 지원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확정이 난 상황이고요. 그 규모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제 EU에서 한 90억 유로 정도, 90억 유로 정도를 지원을 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완전히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기대감만 갖고 있었던 이전과는 다르게 상승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그 저번 3월, 4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그 군수물자를 또 지원을 한 바가 있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제 국내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쟁 직후에 좀 재건을 하게 되면은 고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도로부터 뭐 교통, 건물 전부 다 이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에 따라서 필요한 건설기계에 대한 수요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건설기계를 납품하고 있는 해인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테마성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성장성이 사실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적자만 안 나는 수준으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테마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이런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쟁 종식 이전까지는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갈 것이다라고 제가 저번 달부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좀 비슷한 섹터의 종목군들을 좀 뽑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한국종합기술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오늘 뭐 그런 상승에 대한 이유 이런 것들이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사들도 많이 없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너무 과도한 낙폭에 따른 그냥 저가 매수세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술적인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유가 없는 종목들은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희 오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테마도 아니고 지수 방어형도 아니고 이에 따라서 세력 포착형으로 좀 분류가 되었습니다. 뭐 세력들이 매집이 좀 들어왔다라는 거겠죠. 근데 뭐 이유는 아직까지 지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유가 없는 종목을 일단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는 것도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수급만 보고 일단 단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브리지텍도 오늘 뭐 정확한 이유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그렇게 큰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은 못 냈는데 이제 올해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부터 이제 한 1분기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영업이익이 6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원래 변동성이 강한 장세에서는 보통 이제 실적주 위주로 수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딱히 뭐 기사에서 뉴스를 찾기보다는 어떤 이런 시장 분위기를 좀 본다면은 충분히 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좋은 종목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중기로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장중 최고 수익률 2.715%죠.
요 종목도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종목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해인, 한국종합기술, 브리지텍 요 종목들 다음 주 내로 단기적으로 조금 한번 같이 지켜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제 0.56%, 뭐 0.98%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제 혼란스러운 장세에서 사실 이제 그 당일 상승하는 종목들을 뽑으려면은 오늘 이런 테마형 AI처럼 해인과 같은 당일 강한 재료가 강한 종목들을 골라서 매매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닝 관점에서 주식을 좀 보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을 좀 이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랫번호로 프로그램 문의라고 남겨주시고 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